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이걸 보시면서 아닌데 나는 한 적 없는, 그거 벌써 거짓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후원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아랑 도윤이 두 아이 키우는 엄마이자 방송인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굿네이버스 가족 그림 편지 쓰기 대회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이 그때 같이 그 육아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입니다. 인간연구소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믿음이 생겨요. 네. 인간을 연구한다. 네. 저도 뭔가 꿰뚫어 보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육아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아 학교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한번 입학을 하면 졸업이란 있을 수가 없다. 끝이 없죠. 그래서 계속 고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고민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들 5가지를 추려봤어요. 물론 육아에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육아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오늘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가족 그림 편지 쓰기 대회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의 고민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마지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계속 친구랑 싸울 거야? 네. 네. 아, 이거 제목만 들어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안에서만 있을 땐 몰랐는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손을 물거나 밀치거나 하는 등 유달리 공격적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아이 혼내도 받는데요. 고집만 더 세지고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은 관계 고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고 다치는 결과 물론 책임 여부도 있지만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을 할 때 관계상의 어려움이 당연히 생겨요. 특히 언제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게 좀 잘 안 될 때, 내가 타인하고 뭔가를 협업해서 이루어야 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아이, 뭐 나대는 아이, 뭐 까부는 애, 심지어 착한 아이도 이런 그 아이를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 형용사들이 갖고 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 라벨링대로 행동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개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그렇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착한 아이도 라벨링이냐면 착한 아이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뭔가 이 착하다는 프레임에 딱 갇혀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어떤 고정관념이 된다는 진짜 얘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쟤는 그냥 알아서 잘하는 애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뭔가 혼자 해야겠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죠. 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죠. 우리도 욱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인격체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라벨링으로부터는 좀 멀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또래를 밀치거나 손을 물거나 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거는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아이니까 이 아이는 나빴고 잘못했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얘를 고쳐야 되라는 개념을 다 버리고 이 아이가 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걸 관계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정말 다치게 했다면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기 이전에 아이하고 같이 가서 사과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화날 때마다 만약에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 편안할 때 너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친구를 무는 행동은 고쳐야 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아이하고 좀 논의해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요. 아이가 그걸 실천했을 때 엄마가 엄청나게 칭찬해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부탁이고요. 화가 날 때 그렇게 해결을 했다니까 우리 아들 진짜 대단하다. 그때만큼은요. 정말 과도할 정도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왜 안 했는지 아이가 왜 나쁜지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가 접시를 깨서요? 아니요, 그냥 접시가 깨진 게 문제예요. 뭐 아이가 나대서요? 그냥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어려운 거지 애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도 호기심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자기 통제력이 좋은 어른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호기심이 가득한 존재니까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저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내려놔보다가 또 깨지기도 하고 이게 아이들인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모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들 실천하셔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함께 칭찬해주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고민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제가 뜯어볼게요. 아직 이해 못하겠어? 네. 이거 어떤 궁금하시죠? 내용 살펴볼게요. 7세 꼬마 질문 공주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굿네이버스 가족 그림 편지 쓰기 대회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아이와 그림을 그리는 중 아이가 저 친구는 왜 유치원에 못 다녀? 이런 질문들을 했대요. 친구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야 해서 이런 말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좀 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한테는 없는 게 걔네들한테는 있고 걔네들한테 없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같이 사는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왜 태어나는지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거 어떻게 네. 설명할 거예요? 아빠도 정말 너가 궁금한 걸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빠도 가끔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건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오히려 가르쳐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럼 찾아봐. 우리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다 줄 수 없어요. 물론 그게 부모 마음이지만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야, 아빠도 진짜 그런 거 가끔 궁금하고 아빠도 어릴 때 그런 게 참 답답했었거든. 그래서 살면서 아빠가 알게 된 건 이거야.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희망 편지, 그림 편지 쓰기 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얘는 피부가 이래? 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옷을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어? 왜 얘는 여기서 물을 못 마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를 불쌍하게 보는 것보다 지금 얘가 뭐가 필요한지에 집중해 보는 거야. 이 우월감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이면서도 나한테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 없을 때 나눠주는 기쁨. 또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탁해서 가져오고 올 수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어쩌면 우리 이 질문 공주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아버님께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 이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고민인데요. 이혼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이혼 가정의 이야기인가 봐요. 자,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고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엄마입니다. 이혼으로 아이가 겪는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아이 앞에서는 언쟁이나 다툼을 조심하고 이혼 과정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아이가 버려진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태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이의 상처가 낮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유, 이혼한 지 네. 3개월이면 진짜 많이 너무 힘드실 때겠어요. 엄마도 지금 가장 힘든 때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체력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 정서 상태도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 애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혼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부모의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실을 경험했을 때 아이들의 패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망연자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동경과 탐색이에요. 계속 크레이빙하는, 막 갈망하고 찾는 거예요.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언제 와? 어디 간 거야? 왜 나를 놓고 갔어? 하면서 막 동경하고 탐색해요. 세 번째가 저항이에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사례에서 보면 듣기로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제 부정적인 태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서는 무질서가 돼요. 삶이 다 엉망이 되는 순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죠?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겪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재적응과 재조직화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막 절규하고 갈망하고 그러다 다 그냥 무질서해지고 막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고 이러다가 마지막은 재적응과 재조직화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아이들은 집안에 아주 큰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부모가 죽어도, 친구와 이별해도, 학교를 옮겨도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혼 때문만이 아니라. 이혼 때문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수용해 줘야 돼요.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느꼈던 상실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들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어떤 집도 이혼했었던 가정이나 무언가를 크게 상실한 아이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뭔가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이의 슬픔이나 아이의 정서를 잘 수용해주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혼할 거 계획하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됐고 우리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 속에서 이게 누구에게나 오고 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단단해지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의 상실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아이가 어떤 단계인지를 우리가 조금 분석하면서 좀 도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이제 2개 남았어요. 네. 욕하지 말랬지.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많은 부모들이 고민을 하시나 봅니다. 네. 이분은 7살 아이를 둔 어머니이신데 사연이 이래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아이가 하길래 혼을 냈는데 자기 분을 못 이겨 욕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이 일단 혼을 내지 말자고 해서 혼은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욕을 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과 함께 내가 잘못 교육했구나 라는 죄책감이 듭니다. 욕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아들도 네. 아주 어릴 때 네. 그렇게 욕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욕이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랬더니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럼 저 방에 들어가서 욕 좀 하고 나와봐. 그래서 무슨 욕을 하는지 들어봤는데 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욕이 갓나새끼였어요. 갓나새끼. 갓나새끼. 아니 아이가 어디서 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교육했길래 저렇지? 우리가 안 해도 아이들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더 야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어머님을 좀 안심시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욕을 할 때 내가 평소에 조금 좀 폭력적이진 않았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안 가르친 말도 아이가 다른 곳에서 배워서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가정 문화가 예를 들어 내가 좀 짜증이 잘 나거나 화가 잘 나서 그럴 때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뭐 이 새끼 요놈 새끼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은 좀 셀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불편한 말을 할 때일수록 내 판단을 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주는 것이 관점의 차이,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욕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말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들으신 말 그대로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네. 엄마가 너 지금 이 친구한테 갓나새끼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이렇게 너 욕하지 말랬지. 너가 지금 한 거 욕이야 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이거 욕 아닌데 우리 장난인데 이러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대든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그냥 한 말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서 너무 섭섭해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욕하지 말랬지라는 말로는 이 변화가 잘 없습니다. 이 말을 왜 다른 말로 바꾸는 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 이렇게 쓰지 말랬지, 다음에 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너가 엄마한테 섭섭해서 그 말을 한 거라면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 하고, 아이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엄마 눈을 보게 하고, 화가 나면 엄마한테 와서 라고 말하지 말고 섭섭하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음 고민인데요. 이번 고민은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신 사연입니다. 볼까요? 네. 너 또 거짓말 할 거야? 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네. 같은데 제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교육기관에 근무하며 두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날 딸의 사소한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딸을 믿기에 속상함도 컸고, 내 아이도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게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나 하는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낌과 동시에 울면서 등교한 아이가 걱정되는 하루였습니다. 진정된 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런 거짓말이 지속되면 아이를 못 믿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왜 이 질문이 가장 많은지 알려드릴까요? 아,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가? 네, 모든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고,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자기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착한 아이들, 이제 모범적인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혹은 엄마 아빠에게 걱정감을 끼치지 않으려고, 뭐 예를 들면 배가 고픈데도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오셨어요. 너 배고프니? 아니야, 배 안 고파. 이것도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그럼요. 네. 거짓말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끼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한다면 사실. 네, 여러분 모두가 해요. 네. 그리고 만약 이걸 보시면서 아닌데 나는 한 적 없는데, 그거 벌써 거짓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학자 중에 캉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심지어 거짓말을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를 한 5살쯤으로 보는데, 당신의 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던 그 첫날 케이크를 사가서 축하해 주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두 가지의 증거인데, 첫 번째는 마인드 리딩 능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우리 엄마가 거짓말인지 모를 거야라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읽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증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 했니 안 했니? 근데 이제 안 했는데 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자기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막 다리 떨고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셀프 마음의 이 중심을 잘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이 능력만 보세요. 마인드 리딩, 마음을 읽는 능력, 그 셀프 컨트롤, 자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상급 기술이네요. 상급 기술이죠.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축하를 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한테 중요한 신념과 가치가 있잖아요. 정직한 삶, 또 바람직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신뢰, 이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는 지켜지지 못할 명령어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걸 다시 고백할 때,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엄마 잠깐만 내가 다시 솔직하게 말할게 하면서 그 말을 용기 내서 했을 때 야단치지 말고 축하해 줘야 돼요. 누구나 거짓말을 하는데 이거를 엄마 나 지금 사실 거짓말했고 이거 솔직하게 말할게 라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너는 정말 용기 있는 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탁을 할 때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세요. 그래도 부탁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너가 한 말이랑 엄마가 아는 거랑 다른데? 이게 거짓말의 정의잖아요. 엄마가 본 건 이건데 네가 했다는 건 다른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해볼래?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아이의 고백을 끌어내기가 좋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한 이거를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아이가 두려워서 뭔가 나쁜 아이가 될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못할까 봐 하는 수치심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것을 즐거워서 내가 선택해서 이게 중요하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고민들에 대한 대답이 좀 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들이죠. 아이와 함께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육아하세요.